안녕하세요. 열전달 제3장 1차원 정상상태 열전도의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장 표면에 대해서 우리가 열 확산 방정식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 온도가 고정된 평면벽에서 열 전달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가 뉴턴의 쿨링 법칙에 의해서 요 TS 표면 온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대류 열 전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속도를 증가시켜서 대류 열 전달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주유의 온도를 낮춰서 우리가 열 전달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반면에 확장 표면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면 대류가 일어나는 그런 표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운전 비용 없이 영구적으로 대류열 전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양을. 그래서 그렇게 확장 표면을 증가시키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확장 표면의 일반적인 열 확산 방정식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AC가 즉 단면적이 횡단면적이 일정하다면 얘가 이제 0이 되면서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요 값이 일정하게 우리가 유체와 접촉하는 주의 길이가 돼가지고 둘레 길이가 되죠. 그래서 둘레 페리미터라는 건 둘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P가 돼서 이러한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다. 미분 방정식으로 추격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휜의 열 확산 미분 방정식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단면적이 일정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해를 구하고 특수한 경계 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갖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요. 수업 목표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요. 잘 보시고 어떤 내용들인지 나중에 공부를 다시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수업 목표를 봐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휜의 일반적인 전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핀이 이렇게 단면적이 여기에 이 단면적이 x의 방향으로 일정한 이런 모양이 되죠. 요거는 이제 사각형 단면에 사각형 형태의 단면을 가지는 경우고 요거는 이제 원형 모양의 단면을 가지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식에서 단면적이 일정하니까 얘가 dx분의 dac가 0이 되죠. x방향으로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0이 되고 이 둘레의 길이가 x방향으로 일정하죠. 그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러한 길이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런 원의 이런 둘레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P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dx제곱분의 d제곱 t 요거 남고요. 얘는 사라졌고 얘는 P가 되니까 kac분의 hp 그 다음에 t-t 인피니티 이퀄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처럼 보이는데 여기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t인데 여기는 t-t 인피니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자세히 보면 얘가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세타라고 해서 세타는 이제 t의 그리스 문자죠. 그래서 세타라고 해서 이렇게 요거를 정의를 하면 이 세타는 뭐냐면은 이 핀의 이 온도와 이 주위의 유체 사이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핀의 온도가 더 높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대류를 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과 온도, excessive temperature라고 해가지고 이 유체 온도보다 얼마나 더 높은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세타를 tx-t 인피니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x분의 d 세타가 되고요. 그러면 세타는 tx-t 인피니티니까 dx분의 dt dx분의 d 인피니티인데 t 인피니티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일정한 값이라서 얘는 0이 되고 남는 거는 dx분의 dt 이렇게 되죠. 즉 dx분의 d세타가 dx분의 dt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t와 세타의 x 방향으로의 그 값의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그냥 바로 얘를 세타로 놓으면 요 dx제곱분의 d제곱 t는 dx제곱분의 d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dx제곱분의 d제곱 세타로 바꿔줄 수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m제곱이라고 놓을 거예요. m제곱. 요 값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일종의 K는 보시는 것처럼 이거 상수입니다. 재질의 열 전도니까. 그 다음에 AC는 단면적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면적이 일정하니까 상수. H는 대류, 계수 일정하고 P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니까 이게 상수인데 이 상수를 m제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m제곱 세타가 돼서 세타에 대한 2차 미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로 추격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했던 식이 조금 더 간단하게 됐다가 이 식을 더 풀 수 있게끔, 더 잘 풀 수 있게끔 이런 방정식으로 문제를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라는 건데, 이 식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 수학에서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하셨을 텐데, 이 식은 대표적인 선형, 동차, 이계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선형이라는 말은 이런 형태에서 y 프라임 또는 뭐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이렇게 해서 곱해진 꼴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y 프라임,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y 곱하기 y 더블 프라임 이런 식으로 서로 곱해져 있지 않고 단독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y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곱해져 있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선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곱해진 이런 변수들이 x에 대한 함수들이 이렇게 곱해진 이런 꼴을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선형항이 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세타의 2차 미분, 그 다음에 요건 세타 그 자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형이고 동차는 무슨 뜻이냐? 그래서 만약에 수식이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fx가 있는데 이 fx가 0이면 동차입니다. 0이 아니면 비동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차 미분 방정식이고 이계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고 하니 미분의 최고차항이 2차 미분이다 인 거죠. x에 대한 2차 미분이죠. 두 번 미분된 겁니다. 그래서 선형 동차 이계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2차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우리가 선형 조합해서 그래서 세타 1, 세타 2가 있다 그러면은 세타 1, 세타 2에다가 앞에다가 상수 C1, C2를 곱해서 이걸 더해줬다 이 말이죠. 선형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반해라고 해서 그 제너럴 솔루션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 근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떤 두 번 미분한 것이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것이 이거 어떤 상수를 곱해서 빼준 거랑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에다가 그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것이 미분하면 그 세타 자기 자신에다가 어떤 상수를 두 번 곱해가지고 빼준 거랑 같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걸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그런 함수가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학 수학에서 이런 선형 동차 이계 미분 방정식의 이런 형태의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이용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공학 수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타가 2의 AX승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타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세타 x제곱에 dx제곱에 d제곱 세타 마이너스 m제곱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니까요. 여기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처음 미분하면은 a, 2, ax 이렇게 되겠죠. ax승 이렇게 되겠죠. 두 번 미분하면은 a가 한 번 더 나와서 a제곱 2의 ax승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그 다음에 세타는 2의 ax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의 ax승이 있고 2의 ax승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시면 앞에 a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 됩니다. 이게 equal 0이 되는 거죠. 이게 미분 방정식이 equal 0이니까 이게 0을 내면 자, 우리 지수함수는 절대로 0이 아닙니다.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는 0이 아니고 따라서 이 식이 equal 0이 만족되려고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이 식이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 equal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 a는 우리가 요 a만 알면은 요 세타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m이 된다면 요 식을 그냥 만족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일반해는 세타 x는 c1 곱하기 세타 1 대신에 2의 mx승 하나는 m일 때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m일 때죠. 그렇죠? 하나는 플러스 m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m. 그래서 더하기 c2에 2의 마이너스 mx승 이렇게 두 개의 근을 선형 조합을 해서 일반해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 수학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잘 모르면 다시 한번 공학 수학을 잠깐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일반해에서 우리가 지금 요 C1과 C2가 결정이 되지 않아요. 일반해에서는 그냥 이 C1과 C2의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해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C1과 C2를 우리가 특정 짓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 조건을 찾아서 이 C1과 C2를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C1과 C2를 결정하는데 어떤 경계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이 앞에서 했던 이러한 그 일반해에서 경계 조건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가장 실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핀의 바탕. 여기 바탕, 핀이 달려있는 요 면적 있죠. 요 원래 이 면, 요걸 우리가 핀의 바탕이라고 해서 핀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뭐 바탕이란 말 대신에 핀의 기저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 바탕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벽면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x 대신에 여기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x 대신에 0을 넣으면 세타 0이 되면 이 값이 이 온도가 TB예요. 그래서 TB-T 세타가 되죠. 원래 세타 우리가 x를 뭐라고 썼냐 하면은 우리가 TX T 인피니티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세타 0이 되고요. 여기 T0이 얼마다? T0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TB다. 베이스, 바탕의 온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TB-T 인피니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그 바탕에서의 요 세타 값, 그래서 세타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계 조건은 핀의 바탕에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상수를 두 개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경계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데 여기 지금 하나밖에 모르니까 또 다른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 또 다른 경계 조건은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첫 번째는 온도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요 끝부분에서 만약에 얘가 핀의 길이가 굉장히 길면, 매우 길면 이 핀을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바깥의 유체 온도랑 거의 같아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핀의 길이가 인피니티로 가면 L이 굉장히 길어지면 그 전체 길이 L이 굉장히 길어지면 점점 열을 저 끝으로 가면서 열을 빼앗겨 가지고 열 에너지를 빼앗겨서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뺏길 열이 없는, 다시 말해서 유체의 온도와 그 값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타 x는 tx-t 인피니티인데 x 대신에 l을 집어넣고 l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서 x 대신에 l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뭐가 되냐면 t 인피니티가 된다 이 말이죠. t 인피니티가 되니까 t 인피니티 t 인피니티 이퀄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단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단면적이 일정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핀의 그런 모양 중에 이런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핀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베이스에서 이렇게 가면서 단면적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모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끝점에서는 우리가 단면적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작은 값이 되니까 휜 끝에서는 열 손실이 굉장히 작은 그런 값이 돼서 그러면은 열 손실이 없다. 그러면 바로 그게 단열 조건이죠. 단열 조건이니까 여기 온도의 x 방향의 세타의 값이 미분값이 0이 된다 이런 거죠. x 이퀄 l에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전도가 될 때 그 전도는 마이너스 k ac 그 다음에 dx분의 dt가 우리가 전도되는 값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값이 이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이 전도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퀄 0인데 결국은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dx분의 dt가 뭐라고 했죠? 앞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 놓으면 dx분의 d 세타죠. 여기 dx분의 dt가 dx분의 d 세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dx분의 d 세타 x 이퀄 l에서의 값이 0이다 라고 이렇게 단열 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건데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핀의 길이를 무한히 이렇게 길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조건처럼. 이건 그냥 이상적이고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가정해 보는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핀을 그렇게 길게 달아놓으면 그게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단열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이디얼한 케이스죠. 단열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전도되어 오동, 최종적으로 이 면에 전도되어서 온 것이 요 면에서 우리가 대류로 이제 열이 손실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쭉 열이 전도돼서 요 면에 와서 전도된 값이 결국은 여기서 대류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랑 똑같다. 이 어떤 면에서의 에너지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뉴턴의 쿨링 법칙으로 대류를 쓰면 HAC의 T-T 인피니티인데 T-T 인피니티가 세타잖아요. 그래서 L에서의 세타 값 이퀄 앞에서 했던 것처럼 X 이퀄 L에서의 전도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KAC의 dx분의 dt라고 해요. t인데 dx분의 dt가 dx분의 d 세타랑 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되는 값이랑 대류의 값이 서로 같다. 에너지 평형식을 세워가지고 대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경계 조건이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온도가 되게 굉장히 높아서 복사 현상도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와 복사 경계 조건이 혼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어렵겠죠. 이 대류 조건만 한 것보다는.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손으로 직접 풀기가 만만치가 않죠. 이런 걸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첫 번째 것과 이 세 번째 것, 요거를 우리가 각각,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뒤에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핀이 무한히 긴 그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겠어요. 핀이 무한히 긴 거니까 L이 인피니티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세타 값이 L이 굉장히 큰 값일 때 어떤 값이냐면은 이렇게 돼요. T-T 인피니티잖아요. 세타라는 것이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L이 무한대로 가니까 L이 무한대로 갈 때 요 T 값에서 빼기 T 인피니티 한 것이 세타 값이잖아요. 근데 얘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길어진다면 열이 오면서 쭉 옆으로 이렇게 빠져서 더 이상 저 끝에 가서는 더 이상 그 바깥으로 대류 열 전달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결국은 유체의 온도랑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T 인피니티로 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 인피니티 빼기 T 인피니티가 돼요. 즉 이거는 0이 되는 거죠. 무한히 긴 거는 그런 P는 세타가 L이 무한대로 갈 때 0이 된다. 저 끝에서의 여기에서의 값이 세타 이퀄 0이라는 값을 갖는 거죠. 여기서는 세타 이퀄 앞에서 처음에 그 경계 조건이 세타 B가 되고 이쪽에서는 세타 이퀄 0이 되는 그러한 경계 조건, 두 개의 경계 조건을 갖게 된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L 대신에, X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보는 거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X는 C1의 2의 MX승 더하기 C2의 2의 마이너스 MX승이었는데, M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루트, KAC분의 HP였죠. 이렇게 되는데, 자, 생각해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굉장히 큰 값이 되고, 얘는 정해진 값이니까 얘는 무한대로 될 거예요. 2의 무한대. 얘는 굉장히 큰 값이고 어떤 정해진 값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결국은 0에 근접할 거예요. 0에 접근하지만 이쪽은 2의 지수함수의 무한대승이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무한대가 될 거라 이 말인데. 근데 얘 어땠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L이 무한대로, X에다 L을 집어넣고 그 L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 값이 0이어야 되잖아요. 얘는 0으로 갔어. 그런데 얘는 0이 아니고 얘는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이 C1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휜의 끝에서 우리가 그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상수 C1이 0이 되어야만 이 값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C1이 0이 되니까 결국은 C2만 남겠죠. 그래서 세타 X는 C2의 2의 마이너스 MX 승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C2의 M은 루트 KAC분의 HP X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요 끝을 우리가 적용했으니까 핀 바탕에 경계 조건을 넣어서 우리가 C2를 결정해야겠죠. 그럼 요 바탕은 x 이퀄 0이잖아요. 그 x 이퀄 0을 집어넣으면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세타 0은 tx인데 t0 빼기 t 인피니티가 되죠. t0이 바로 요 tb잖아요. 요 바탕에서의 온도잖아요. 그래서 tb-t 인피니티. 요걸 우리가 앞에서 세타 b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C2에 2의 마이너스 mx 쓰니까 요거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2의 영승은 1이죠. 그래서 요게 1이란 말이에요. 1이니까 얘는 C2만 남죠. C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영승이니까 요게 1이고 이건 C2만 남죠. 다시 말해서 C2는 그 값이 세타 B, 다시 말해서 TB-T 인피니티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의 근을 이 일반해의 요 근에서 세타로 계속 표현한다면 세타 x는 C2 대신에 세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mx 승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t로 우리가 치환해가지고 한다면 세타 x는 뭐였어요? 앞에서 tx-t 인피니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세타 b는 뭐였죠? 여기죠. tb-t 인피니티죠. 바탕에서의 온도 빼기 유체의 온도. 요 지점의 온도를 tb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체 온도를 t 인피니티라고 했고, 그래서 세타 b는 tb-t 인피니티,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m이라는 것이 요거였잖아요. 요거 루트 KAC분의 HP의 X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앞에서 1차원 평면벽이라든지 아니면 1차원 원통에서 온도의 분포를 무차원화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걸 양변을 TB-T 인피니티로 이쪽으로 해서 나눠주면 TB-T 인피니티분의 TX-T 인피니티는 2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그 온도 분포의 무차원화된 온도 분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핀의 끝이 그 굉장히 길어가지고 유체의 온도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로 문제를 간략하게 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x가 0일 때의 조건을 대입해가지고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온도 분포를 구하실 수 있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set TB는 아까 뭐라고 했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핀의 바탕의 온도였어요. T 인피니티는 뭐였죠? 요 유체의 바깥에 흐르는 유체의 온도였어요. 그 다음에 H는 개수라서 상수. 이 P는 요 둘레죠. 요 둘레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수. K는 이 핀의 재질에 해당하는 그 열 전도 개수에 해당하고, AC는 요거의 면적이죠. 그래서 요거 나머지 다 상수예요. 다 상수기 때문에 요 TX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요 X가 결정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는 온도 T에 대한 분포를 X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함수 형태로 우리가 구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 이제 굉장히 핀이 굉장히 긴 형태고요. 이게 만약에 이 끝에서 대류 조건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요건 조금 복잡합니다. 그 풀이 과정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열이 바깥으로 전달되기도 하면서 대류로 전달되게 하면서 열 사이드 면에서 일부 열은 이렇게 가운데로 오겠죠. 그래서 가운데로 와서 이 끝에 있는 요 표면에서 우리가 이 전도로 이 열이 이 마지막 이 경계면에 전달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x L에서의 열 전도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퓨리에의 법칙에서 마이너스 K 단면적 AC 곱하기 온도의 기울기 dx분의 d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전달된 열 에너지는 결국은 이 바깥에서 대류로 전달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류 열 전달 계수 H, 그 다음에 단면적, 그 다음에 요 끝에서의 온도와 T 인피니티의 온도차, 그래서 TL-T 인피니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류 열 전달이 되는데, 결국은 이걸로 전도가 되는 값은 이 바깥으로 대류가 되는 값이랑 같다라는 이런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류 열 전달의 값은 이렇게 열 전도에 의한
열 전달량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TL-T 인피니트를 요걸 우리가 세타 x 대신에 L이죠. L에서의 우리 세타 값 그리고 dx분의 dt는 dx분의 d 세타랑 같은 거죠. 그럼 AC는 서로 이렇게 서로 같아요. 이 단면적이 같으니까 남는 거는 h 세타 L equal 마이너스 k dx분의 d 세타 x equal L에서 계산한 값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경계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두 개의 그 경계 조건을 알고 있어요. 하나는 요 핀의 요 바탕에서의 온도. 다시 말해서 세타 제로는 이걸 우리가 바탕에서의 세타 값이라 해서 세타 B라고 했는데 그거는 원래 정의에서 TB-T 인피니티였죠. 세타가 T-T 인피니티였으니까 그래서 x 이퀄 0에서의 온도를 우리가 바탕에서의 온도 그래서 TB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 경계 조건 하나랑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요 값을 원래 이 일반의 요 값을 우리가 미분하고 그 다음에 L의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 경계 조건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 봅니다. 자, 바탕에 대해서는 세타 이퀄 0이에요. 그게 이제 세타 B였고 그러면 세타 B니까 여기서 보면 x 대신에 0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도 0을 집어넣고 여기도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2의 0승 그러면 요건 1이죠. 요건 1이 되고요. 2의 마이너스 0승 이것도 1이 되죠. 그래서 C1 더하기 C2가 돼요. 요 일반해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C1 더하기 C2가 되고 요게 TB라는 이런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HL 세타가 돼서 이제 요 끝에서의 방금 전에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적용한 건데 여기에서의 요 값을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대류에 대해서 한번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H 곱하기 세타 L 즉 세타 대신에 L을 집어넣습니다. 세타 대신에 L을 집어넣으면 C1 2의 ML이 되죠. C1 2의 ML승 더하기 C2의 2의 마이너스 ML승 더하기 C2의 2의 마이너스 ML승 이렇게 되죠. 앞에다가 H를 이렇게 곱했습니다. 그래서 세타 L 곱하기 H 하면 이게 이제 대류 열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도에 의한 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K에다가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해요.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를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미분해주면 C1은 상수니까 C1 곱하기 2의 MX 승이니까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M 2의 MX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C2에다가 여기 보시면 2의 마이너스 MX니까 여기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M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 X 대신에 L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C1 M 곱하기 2의 ML승 이렇게 되겠죠. 빼기 C2의 M에 2의 마이너스 ML승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미분한 값을 다가 L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K 이렇게 원래대로 있고요. 그래서 대류의 값과 전도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C1과 C2를 찾아서 요 C1에다가 C2에다가 대입하면은 요 세타 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보기에 좀 복잡합니다. 실제로도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서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를 소거해 줘야겠죠. 그래서 C2를 소거해 줍니다. C2는 C1을 이렇게 보내면 세타 B-C1이 됩니다. 그래서 C2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C1에 대한 식만 나와요. 그럼 C1에 대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풀립니다. 실제로 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의 그 트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걸 파워포인트로 제가 이거 다 그 정리해서 올리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만 C1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하냐? 그러면 요 분모가 이렇게 지수 함수를 이렇게 똑같은 거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모의 지수 함수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하이퍼볼릭 삼각함수랑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정의된 거를 우리가 하이퍼볼릭 사인 x라고 하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로 이 값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값으로 바꿔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와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의 ml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ml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x 대신에 ml을 집어넣은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것이. 그리고 양변에다 2를 곱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2를 곱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2의 ml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ml승은 숫자 2 곱하기 하이퍼볼릭 사인 x 대신에 ml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2의 ml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ml승이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2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요거는 2의 숫자 2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 대신에 ml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m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했다고 하는 C1은 어떤 값이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분모와 분자를 mk로 나누면 요 앞에는 2 곱하기 h 나누기 ml ml이 아니라 mk 그 다음에 여기 하이퍼볼릭 사인 ml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mk로 나눴으니까 여기서는 이거 사라지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ml mk로 나눠졌으니까 그냥 사라지고 세타 b의 2의 마이너스 ml승 빼기 h 나누기 mk 세타 b의 2의 마이너스 ml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C1입니다. C1을 구하면은 C2를 구할 수가 있어요. C2는 세타 b 마이너스 C1이죠. 그래서 세타 b 마이너스 이 값을 해주면 C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구한 요 C1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렇게 구한 C2를 여기다 집어넣고 쭉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하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거 건너뛰겠습니다. 이 수식을 우리 유도하는 과정을 이거 하려고 그러면 요것만 한 1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회 되면 이거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사실 이걸 정리하려고 하면 수식이 많아서 파워포인트에서 이 과정을 다 쓰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굉장히 고역입니다. 이 수식 쓰는 거가 글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는데 쭉 표현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복잡해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상수 C1을 구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두 번째 상수 C2를 이렇게 해서 구하고 정리하고 그걸 다시 최종식 C1 집어넣고 C2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과정은 단순 산술 풀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용한 건 요거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랑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서 넣은 거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수식이 이렇게 까탈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풀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유도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 수식은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메모해갖고 시험에서는 메모해갖고 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타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다 아는 값이냐? 아는 값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m은 정해져 있었던 값입니다. m은 정해져 있었죠. 앞에서 그 KAC분의 HL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L은 요 길이에요. 요 길이. 그리고 H는 대류 상수, K는 뭐였죠? 여기 열 전도 개수. 그다음에 세타 B는 뭐였냐면은 여기 요 지점에서의 값. 다시 말해서 TB T 인피니티가 세타 B였죠. 그래서 나머지는 세타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의 분포를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핀을 달아놓음으로써 우리가 바깥으로 전도시키는 열 에너지는 전부 얼마일까? 어느 정도의 값일까라는 거죠. 자, 이거를 다 알아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핀의 이 면적을 쭉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 대류 열 전달을 다 더해줘야겠죠.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Q 컨벡션 되는 양을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이게 이 내부에 핀을 달아서 우리가 바깥으로 빠지는 열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 또 다른 면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또 다른 면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결국은 다 어디를 통과하냐면 여기에 핀과 요 핀의 바탕의 요 접촉면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를 이 대류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핀으로부터 전달되는 대류 열 에너지는 요게 F라고 쓴 거는 핀입니다. 핀에 의해서 나가는 전달되는 열 에너지, 대류 열 에너지는 모두 핀의 바탕, 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요 x = 0에서 이 바탕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핀에 의해서 전달되는 대류 열 에너지는 핀의 바탕에서의 열 전도량과 같다. 그럼 바탕에서의 그 열 전도량은 -KAC의 dx분의 dt죠. x = 0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 dx분의 dt는 뭐라고? dx분의 d세타랑 똑같았잖아요. 값이 앞에서. 우리 바로 맨 앞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KAC의 dx분의 d세타 x = 0에서 요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값을 정해 놓으면 한번 확인해 보면 요 전체 핀을 통해서 나가는 대류열 에너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던 식을 세타 B분의 세타에서 양변의 세타 B를 곱해주면 이렇게 세타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얘를 그럼 미분할 수 있을까? 미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상수예요, 상수. 요거는 TB-T 세타였어요. TB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상수고, 얘는 ML이 상수잖아요. M이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KAC분의 HP였단 말이에요. M이 상수고, L도 상수예요. 이 길이니까.
그래서 요거 상수 mk m 상수였죠. k 열 전도계수 상수, h 대류 열 전도계수 여기 상수입니다. 이것도 상수. 그래서 분모는 상수예요. 그래서 세타 b와 요 값과 그 다음에 요 분모는 상수니까 얘는 그냥 미분할 때 그냥 상수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분자만 우리가 미분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그 다음에 요건 상수니까요. 요 하이퍼볼릭 사인 요 두 개만 미분하면 되는데 하이퍼볼릭 사인과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미분값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하이퍼볼릭 사인은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인데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분의 2의 x승을 미분하면 그냥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가 나와서 플러스죠. 그래서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즉 하이퍼볼릭 사인을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서 요건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돼요. 아주 간단하죠? 하이퍼볼릭 사인을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나온다. 자, 반면에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미분하면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분모 2는 그냥 상수고 2의 x승을 미분하면 2의 x승 그대로 되고요.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2의 마이너스 x승에다가 x에 붙어있는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가 되죠. 자, 요거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요 모습은 바로 얘랑 같죠. 즉 하이퍼볼릭 사인 x예요. 즉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가 되고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m l-x는 어떻게 되냐면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하이퍼볼릭 사인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는 대신에 요 마이너스 m x죠. 그래서 x 앞에 마이너스 m이 곱해져 있어요. 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미분하면은 요 앞에 요 안에 있는 x를 마이너스 mx를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m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m이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m이 붙습니다. 이렇게. 자,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인데 요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이퍼볼릭 사인은 그냥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m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mx 승이잖아요. 아니, 마이너스 mx잖아요. 마이너스 mx를 한번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m 똑같죠. 앞에 있는 거랑. 그래서 여기 똑같이 m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QB 다시 말해서 요 핀의 바탕면에서의 우리 열 전도인데요. 그거는 마이너스 KAC의 dx분의 d 세타 x 이퀄 0에서의 이런 값인데 마이너스 KAC는 그대로 우리가 놔두고요. 자, 세타 B 그대로 나옵니다. 세타 B 그대로 놔두고 분모 그대로 놔둡니다. 여기 분모 여기 그대로 놔두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볼 코사인 m l-x는 요거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m 하이퍼볼릭 사인 m l-x 그 다음에 요거 mk분의 h 놔두고요. 하이퍼볼릭 사인은 우리가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인데 여기 마이너스 m이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m 여기 똑같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m이랑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m을 여기 앞으로 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x 이퀄 0이니까 x 이퀄 0 집어넣으면 여기 0이니까 이렇게 0이 x 대신에 0을 넣으면 사라지고 여기 ml만 남죠. 여기 ml만 돼요. 그러면 여기 봅니다. 마이너스 kac 곱하기 마이너스 m이에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kac m이 되는 거죠. k 곱하기 ac 곱하기 m인데 k 곱하기 ac 곱하기 m이 뭐였냐? 루트 kac분의 h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루트 KAC분의 1이고 요거는 KAC예요. 그러면 요거 지워지면
이렇게 여기를 지우면 여기가 루트가 되죠. 그래서 루트 KAC 곱하기 루트 HP니까 루트 HP KAC 이렇게 4개가 그대로 쪼르륵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지금 요 부분을 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제 하면 제가 지금 어디를 한 거냐면 요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요게 된다. 자, 그러면 QB 다시 말해서 핀의 바탕에서의 열 전도에 의한 에너지는 QB는 요 앞에 있는 요게 뭐라고요? 루트 HPKAC 그 다음에 세타 B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분모 그대로 있고요. X 다 0이 됐으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ML 더하기 MK분의 H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렇게 돼서 이런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는 값 하나도 없습니다. H 우리가 아는 값이에요. 대류 열전력에서. P 우리가 그 둘레 길이 K 전도 개수 알고 있는 거고 AC 단면적 알고 있는 거죠. 세타 B는 요 위치에서의 TB-T 세타에 해당하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거고 M, L 우리 다 아는 거죠. M은 요거였어요. 요게 M이었어요. L은 이 길이였고 그 다음에 MK분의 H 다 아는 거였죠. 앞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요 안에 있는 모든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QB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단위만 잘 맞춰줘가지고 계산해주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구한 요 QB는 바로 요 핀의 바탕, 요 핀의 바탕에서 핀이랑 요 바탕이 접촉하고 있는 요 부분의 면적을 통한 전도 전달량이에요. 따라서 이 QB는 핀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핀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대류열 전달을 H 곱하기 온도 빼기 유체 온도 곱하기 요 미소 면적을 해가지고 모두 다 합한 겨. 그러니까 AF는 핀의 전체 표면적이에요. 이 전체 표면적에 대해서 이걸 적분을 모두 다 한 것은 결국은 뭐랑 같다? 큐비랑 같다. 얘는 요거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H는 그대로 써주고 요 밑에 요 값이 가로값이 세타잖아요. 세타 DA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핀의 면적에서 전체 면적에서 우리가 대류 열전달을 적분한 것은 결국은 요 작은 요 접촉면에서의 열 전도 양을 계산한 것과 같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이쪽을 우리가 다 적분해 가지고 값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여기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적분보다는 미분이 쉽죠. 이러한 식에서 우리가 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핀의 열 전달량을 대류열 전달량을 구하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확장 표면, 다시 말해서 핀의 그 열 확산 방정식, 다시 말해서 전도 방정식에 대한 근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원래의 식에서 초과 온도 개념, 다시 말해서 T-T 인피니티, 핀 바깥의 유체 온도와의 차이를 우리가 초과 온도 개념이라고 해가 초과 온도라고 해서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바꾸면 우리가 그 해가 지수함수의 형태의 근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그 2차 미분 방정식이고 그 동차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근을 이게 경계 조건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경계 조건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핀의 바탕에서는 우리가 이제 온도를 안다라고 이제
적용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휜의 끝에서 우리가 경계 조건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경계 조건은 한 4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온도가 주어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열 손실, 아니 핀이 뾰족해져서 거기서는 이제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열 손실이 0인, 즉 단열인 그런 조건이 주어질 수 있고 또 대류 조건이 일반적으로 주어질 수 있고 조금 더 복잡해지면 대류 더하기 복사의 복합적인 열 전달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경계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러한 경계 조건 중에서 2가지를 적용해 봤어요. 하나는 핀의 길이가 무한히 길어서 그 핀 끝의 온도가 유체의 온도와 동일해지는 그런 레벨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조건.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대류 경계 조건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형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류 경계 조건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흔히 하이퍼볼릭 삼각함수의 형태로 나와서 조금 복잡해지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다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유도하면 좋겠는데 이게 유도하지 못해도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때는 그냥 우리가 그 메모라든지 아니면은 오픈북으로 할 거니까 중간고사는 이제 우리가 메모로 이제 해갖고 와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 이야기 여러분들 조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공부하신 뒤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